사법부 개혁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이제 여러 법안들을 내놨잖아요. 안심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 안심 안 합니다. 음. 우리가 이런 보관을 갖고 함께 갑시다. 우리 대동단결하고 긴장하고 예,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같이 갑시다. 안심하시지 마세요. 오늘 긴장해야 된다. 긴장. 눈 감으면 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아주셨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스트레스 많죠. 문자가 한두 개 오실 저한테도 때 죽겠다, 저한테도 잠 못 엄청나게 자겠다, 와요. 민주당 네. 뭐하냐. 맞아요. 니들 정말 그따위로 할래. 예, 그런 거 너 많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려고 하냐. 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안심은 안 하고 긴장해서 뚫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사법개혁은 예. 이번에도 느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 다 심어놓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그 합의 7부 고등법원 예. 그 재판부는 또 속된 말로 물먹은 재판부더라고요. 그래요. 그동안 물먹었던 그동안 재판부예요. 예? 그동안 양승태 비서실에서도 근무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물먹은 분이야.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한번 뽑아서 키워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원희룡 그 전 도지사의 뭐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과 후배까지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도 양심 있겠죠. 예, 그런 인간 최소한의 마지막 그 기대까지는 버리진 않지만 긴장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제가 계속 몇 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사람들이 몇 사람만 또아리 틀으면은 헌법도 법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 사람의 일원으로서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럴 전문 지식도 사실 없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몇 사람에 의해서 장악되고 좌우로 흔들고 뭐 양승태 체제니 무슨 뭐 조의대 체제니 해서 뿌리를 파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의대가 나온 대학교, 조의대가 나온 고등학교의 동문이 김문수인데 그 김문수하고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모 변호사예요.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 사법부까지도 사유화하고 절대 권력화해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거는 혁파돼야 됩니다. 그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퇴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화돼야 된다. 헌재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 서울법대 빼놓고 아닌 분 딱 한 명 계셨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14명 중에 서울법대 아닌 분이 그 여성 이화여대 출신 한 명하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겸하신 분 한양대 한 명 있어요. 14명 중에 딱 2명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됩니까? 서울법대 일색화. 그래가지고 한참 대선배 할아버지 뻘인 그 학계나 이 법조계에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10년 차이는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공지사에서. 그렇군요. 공지사에서 한 10년 차면은 아버지, 뭐한 10년 넘어가면 할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뭐 옛날 다니던 회사 국정원도 그래요. 10년 차면 훈육관이 되면서 아버지 기수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쥐고 흔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손 떨면서 지가 범죄한다는 거 느끼니까 손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형배 그 헌재 재판장 말대로 사회 각층을 어느 정도는 알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MI6 정보기관조차도 소셜 패브릭 사회의 영국 사회의 각 그 사회 구성 요인들이 다 참여해야 테러도 막아지더라. 영국의 MI6는요, 영국 명문대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다음에 LSE, 임페리얼 칼리지 또 하나 해서 5개의 대학교에 백인들만 정보기관을 유지하다가 테러 사건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야 정보기관조차도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학교에 한 과에 그것도 55세에서 65세 사이 그 세력만 대법관을 다 장악하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숫자도 안 되지. 눌러야 되고 이 우리나라의 각 사회의 대표성을 해야 돼요. 정말 헌재 때 예. 문영배 재판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끔찍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는데 네. 어디 부산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던 소위 말하는 향판을 올려서니까 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바꿔야 됩니다. 사법개혁의 폭과 범위는 훨씬 넓어야 되는데 저는 딱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훨씬 과감하고 단호하게 사법개혁돼야 되고 돼야 된다. 이번 계기를 보면서 예. 사법부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예. 만들겠다. 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응한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 추진할 거죠. 특검해야 되는데 예. 또 이제 이주호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그렇지 행사하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청문회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이게 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예. 실제로 이 짧은 시간이 29일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6월 3일 빼면은 한 28일 7일 남았는데 예. 요 사이에 효과 있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 예.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우리가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지만 예. 그러나 저들은 이미 계산 끝냈다니까요. 끝내가지고 이 칼날 위에 서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야 여기 걸어가봐. 네가 여기까지 걸어가도 예? 이게 살아남나 보자 이런 거예요? 이걸 다 걸어가면 네 발 등 피로 칠갑이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중도층 너한테 등 돌리고 해가지고 너 지지율 팍 깎아질 거야. 당신은 유죄라고 범죄라고 우리가 계속 먹칠을 할 거야. 살아남더라도. 그러나 살아남지 못하게 보내버리겠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 가장 효력이 있고 정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놓치면 끝나요. 칼 들고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물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든 걸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모든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을 한다. 맞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시간 쭉 보면서 일정표 보면서 15일, 16일 뭐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요때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요때 막는 게 효과적이다. 요때는 무엇을 할 거다. 요때는 뭘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놓고 우리가 실효적 있는 폼 잡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지금 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계획이다. 그 대신 이 전체 과정에 모든 국민들을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계속 할 거예요. 국정조사에 여당도 없어요 이제. 없죠. 여당이 아니죠. 응하지 않으면 지들 범죄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원래 내란 세력들이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자기 당 안에서 있는 사람을 후보로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고 있죠. 이런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뽑아놓고도. 네? 결국은 내란의 정부에 남바투 한덕수하고 남바 7, 8년은 김문수하고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당이에요.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나서 잠깐 이 얘기 한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터뷰에서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사 있고 뭐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 한다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했어요.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간 거론되던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당의 뿌리가 제일 깊은 편 아닙니까?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다른 후보 누가 있습니까? 그 뭐 저기 뭐 한동훈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뭐 나경원 일찌감치 날라갔고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번 대선 후보도 했었고 그때도 뽑혔던 거 아닙니까 후보로? 그렇죠, 후보로 뽑혔죠. 그런데 당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특정 대학교의 지상주의. 예. 뭐 스카이가 아니고 그냥 S 하나. S 하나. 네,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우수 마발이에요. 지금 저 당에서는. 네? 아니 한덕수, 김문수, 윤석열, 예. 조희대, 그 사이에 다리는 뭐 변호사, 예. 다 한 당, 한 학교. 한 학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홍준표 같은 분이 이 정도의 쓰라림과 고통을 느꼈다. 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대한민국 버리고 미국을 가겠다. 이 망명객 신세도 아닌데 얼마나 쓰라렸으면 저러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조계사에서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예. 조계사에서 한덕수하고 김문수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 참석했으니까. 후보니까. 거기서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뵙자라고 얘기했더니 김 후보가 한마디. 네. 끝.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 후보 측에서는 곧 다시 만나자 덕담 나눴을 뿐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지금 툭 튀어나온 거고 한 사람은 그래도 당 생활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해봤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도 해봤고 선거도 치러봤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그리고 당권도 갖고 있고 근데 지지율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탄화라고 하는 건데 평탄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정말 김문수 전 장관 후보의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만 딱 하나 돈 없다는 그 장점 하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억을 써가면서까지 나왔는데 오늘 단일화해서 내일 끝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나이도 비슷해요. 지난 70대 두 분이 아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난 뭐 한 3, 4년 나이 차인데 뭐 지지율 그게 뭐 근거 있어 그게? 내가 보는 지지율은 달라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그럴 수 있죠. 그 옛날에 여러 선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알아본 여론조사는 다른데? 그게 아니던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도 옛날 그러지 않았나요? 자기 진실. 심지어 명태균이가 그렇게 해준 여론조사도 내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김문수도 내가 저 사람 총리고 내가 장관이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하면 내가 엎어. 달라.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전화 대기하고 있어도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 왜냐하면 지금 판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사법, 그다음에 검찰 모든 세력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는데. 여기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돌파하냐 마냐 뚫고 살아나오느냐 마냐 이 대선이 온전한 대선으로 있게 할 수 있느냐 마냐가 국민의 관심사지 이거 조희대와 저 윤석열의 결정적인 실수인 거예요. 내버려 뒀으면 저쪽도 좀 전열 정비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측은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정. 너무 합법적이잖아. 불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민족이 뭡니까? 인정의 민족 아닙니까? 한의 민족인데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미 그래서 판이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후보 대 국힘당 후보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들겨 맞는 이재명 후보 대 이재명을 두드려 패는 무언가 사악하는 집단 이렇게 두 개로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곧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지켜줘야 될 이재명 대 그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이 세력 이 판이 이렇게 날라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선거의 핵심 쟁점이 돼버린 거예요. 판을 그렇게 짜버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윤석열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란 세력이 윤석열이 여전히 저쪽 국민의힘과 일부 정말 특수 지배계급 일부를 장악하고 짓누르고 그 위에 깔고 뭉개고 있다.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나온 두 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다. 한덕수, 김문수 우리가 자꾸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말해주지 마.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분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선의 지금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2심 재판과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는 파기환송돼 와 있는 이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이 그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저도 너무 황당해서 또 모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대법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을 둘로 해가지고 어느 것도 이재명이 도망 못 가도록 해놔서 무조건 100만 원 이상형을 때리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아니 사실심을 하면 안 되는 대법원 그렇죠. 대법원 그러면 안 되는 그대로 거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 그대로 한 거예요. 대법원에 그 10명, 14명이 12명이 앉아가지고 1심 재판은 그대로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걸 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란이죠.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 국민들에게 사실 그래도 이제 물론 오늘 박선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이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회 왜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세요. 흔들림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6대4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도층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뭉치고 있어요. 뭉쳐서 우리가 어디서 승부를 봅니까? 결국은 광장입니다. 우리는 광장을 원치 않아요. 평온하게 그냥 법대로 차분하게 선거를 국민을 위한 쟁점과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만 갖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보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국민의 생활, 삶,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세력에 우리가 싸우자 됩니다. 집회에 나와 주십시오. 저도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나갑니다. 저도 저를 죽이겠다 이런 협박도 있었는데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집회장에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들끼리 원하는 단톡방 한두 개하고 그다음 밑에서 써주는 언론 자료 있잖아요. 그 스크랩에서 나오는 거. 그 중에 듣기 싫은 건 빼고 몇 개만 이렇게 보고 이게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 주려면 우리가 광장을 다시 채워야 되고 이미 채워주신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촛불 행동이 오늘 7일부터 내일까지는 아니고요. 모레부터 수요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안내 다시 해드립니다. 촛불 행동에서 오는 7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 촛불 집회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법원의 경고의 메시지를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박선원 TV 우리가 아무 예고 없이 라방을 했거든요. 그저께 그때 15만 명이 봤어요. 아무 예고 없이 했는데 7,000명이 들어왔어요. 그 동시 접속이. 그래야 우리가 진짜 비상식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박선원 TV도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 TV는 500만 가야 되고요. 오늘도 사실 박선원 오셔서 9,000명까지 왔습니다. 실시간 방송사가. 그래서 오늘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박선원 말씀처럼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삐끗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 고통스러워하시지 마시라고요. 고통스러워할 시간에 댓글 쓰고 SNS 올리고 아는 사람 전화하고 집회 나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막선원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48만 거의 50만 다 됐네요. 네. 2만만 더 있으면 50만이니까 여러분 가서 구독해 주시면 50만 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